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야생 다큐TV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광활하고 험난한 야생의 세계에서 하루하루는 극적인 생존의 도박과도 같습니다. 생과 사는 단지 한 뼘, 하나의 선택, 그리고 단 한순간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숨결은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끝없는 싸움 그 자체입니다. 그 싸움에서 강자는 단순히 근육이나 송곳니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으로, 놀라운 끈기와 회복력으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모든 충돌, 모든 사냥은 이 땅 위에 흔적을 남기며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교향곡 속에서 오직 적응할 줄 아는 자,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갈 자격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프리카의 뜨겁게 타오르는 초원에서부터 유럽의 고대숲까지 잔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생존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프리카들과의 훨씬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숙적입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모든 경쟁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들개들은 보통 이 거대한 포식자들의 길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일단 사자가 그들의 흔적을 막게 되면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제거입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자의 이런 위협과 괴롭힘의 전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포의 풍경 랜드스케이프 오브 피어 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감히 길을 막으려 드는 모든 오만한 포식자 위에 드리워집니다. 고링고프 습지의 비옥한 습지대 주변에는 아프리카 들소 무리들이 고요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히 뭉쳐 살아있는 요새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무성한 풀숲 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차갑도록 침착하게 먹잇감을 주시하며 언제든 재빠르고 단호하게 사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격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체들소의 강력한 일격은 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응고롱고로 화산분화구는 단순한 자연의 걸작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자비한 생존의 투기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존재부터 가장 은밀한 존재까지 모든 생명체가 어우러져 자연이 설계한 경이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은 0.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땅에 펼쳐진 살아있는 야생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독특한 경이로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완벽히 어우러진 성지입니다. 응고롱고로라는 이름은 바로 이 거대한 화산 분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시간, 고대 지질층,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연결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견줄 만한 거대한 화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운명적인 순간 화산은 격렬하게 폭발하며 엄청난 용암을 분출했고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안쪽으로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생물 다양성의 천국입니다. 강그, 습지, 초원, 숲이 서로 얽히고 설켜 복잡하지만 놀라울 만큼 견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곳 중 하나로 2만 5천 마리 이상의 대형 포유류가 영원한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모든 디테일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은 살아있는 융단처럼 뻗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곤충과 작은 생명체들의 은신처가 되며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자연의 재생 주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생태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사자입니다. 초원의 왕,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알려진 사자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서식했지만 오늘날 그들의 영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거의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600m의 가파른 벽으로 둘러싸인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닫힌 생태계를 이루며 남아있는 가장 안정적인 사자 개체군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자들은 큰 체구와 놀라운 힘으로 유명합니다. 성체 수컷은 최대 250kg에 달할 수 있으며 암컷은 약 180kg로 더 가볍고 민첩합니다. 수컷의 갈기는 단순히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번식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갈기를 가진 사자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암컷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갈기는 영역 싸움에서 자연스러운 갑옷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냥의 성공률은 고작 30% 정도이며 특히 아프리카 들소 같은 거대하고 위험한 먹잇감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들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닫힌 분화구 안에서 들소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대와 집단 방어의 상징입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며 대륙에서 가장 강력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초식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개체군은 약 4,000마리에 달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몸무게 1톤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와 5m 길이의 곡선뿔은 그들을 두려운 상대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적 구조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무리 전체가 돌아서 방역하며 성체가 바깥을 둘러싸고 어린 개체들은 안쪽에 보호하는 뚫기 거의 불가능한 방어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들소 사냥은 극도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늙거나 약한 개체를 노려야 합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키 큰 풀숲에 몸을 숨기고 오랜 인내 끝에 기회를 포착해 공격합니다. 이 생명의 교양곡 중심에는 마가디 호수가 있습니다. 얕지만 알칼리성이 강한 이 호수는 분화구 전체에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강과 온천에서 흘러온 물이 비옥한 습지를 만들며 많은 희귀 동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인 검은 코뿔소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기록된 개체는 약 30마리뿐입니다. 두꺼운 피부와 특징적인 뿔을 가진 그들은 고대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뿔을 노린 밀렵으로 멸종 위기에 내몰렸고 응고롱고로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온순한 존재, 아프리카 코끼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육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그들은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를 인도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생태계의 엔지니어로서 풍경을 바꾸고 이동 통로를 만들며 분화구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요한 늪지의 물결 아래 하마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 중 하나이죠. 그들은 낮 동안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내며 천을 조절하고 밤이 되면 풀을 뜯기 위해 무트로 올라옵니다.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길을 만들고 영양분을 퍼뜨려 수생 생태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분화구는 새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황금 왕관을 쓴 회색머리 두루미가 우아한 춤을 추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또 수천 마리의 작은 홍학들이 마가디 호수 위에 모여들어 물빛을 선명한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경이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알칼리성 물에 완벽히 적응해 특별한 부리로 조류와 박테리아를 걸러내며 살아가고 동시에 호수의 수질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초원에 움직이는 탑, 기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목이 무려 2m나 되지만 사람과 똑같이 목뼈는 가늘게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단지 각 뼈가 25cm 이상 길 뿐입니다. 뇌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은 무려 11kg나 나가며 사람의 2배에 달하는 혈압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나요? 활기 넘치는 아프리카 대지를 지나 우리의 여정은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물과 돌이 써 내려가는 생존의 이야기가 있는 곳, 바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산맥입니다. 이곳에서 과달키비르 강이 태어납니다. 가을이 찾아오며 숲은 붉게 물들고 한 어린 붉은 여우에게는 힘겨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굶주림은 늘 곁에 있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생존은 힘만이 아니라 멀리 보는 지혜에도 달려 있습니다. 몇 주 전 작은 보물, 사슴 다리 한쪽을 땅에 묻어두었지만 그것을 파내려던 순간 더 큰 수컷이 나타나 버립니다. 서둘러 몇 입 베어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하얀 장막으로 뒤덮습니다. 어린 여우에게는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빼앗긴 사슴 다리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천유지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지중해의 태양이 잠시 구원의 빛을 내려줍니다. 눈은 오래 가지 않겠지만 일부 생명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우의 숙적 이베리아 스라소니의 사냥터입니다. 그 사냥의 영혼은 바로 토끼에 있습니다. 스라소니의 운명은 이 한 종의 운명에 달려있죠. 한때 절멸 위기에 처했지만 번식센터와 토끼 제도입 덕분에 서서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베리아인들은 그를 황금 눈의 암살자라 불렀습니다. 하루에 토끼 한 마리면 온 시골에서 여우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멀리서 호박빛 눈을 가진 부엉이가 숲속 유령처럼 고요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수리 떼는 사슴의 사체를 뜯고 있는데 태양을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 혼란은 멈춥니다. 그것은 바로 대머리수리 시네르우스 멀처, 진정한 식탁의 지배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이 새는 누구와도 먹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과달키비르 강에는 한때 거대한 철갑상어가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살아있는 화석이자 최고급 캐비아로 유명했지요.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라졌지만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심연 어딘가에서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철새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검은 황사에 황사에 그리고 불사조처럼 재에서 부활하는 전설의 새를 닮은 홍학까지 마지막으로 과달키비르 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곳에 모래의 왕국이 태어납니다. 강은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행동을 펼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 속에서 새로운 세계, 바로 습지가 태어나는 것이죠. 육지와 하늘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은 삶의 위대한 여정에 담긴 비밀을 드러냅니다. 새들에게 하늘의 미로 속 길찾기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돌아가고 결정을 바꾸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의 주인공인 강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이곳에 도착한 강은 새들과 달리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시림 깊은 곳에서는 나무의 결마다 생명의 리듬이 울려 퍼집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특별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죠. 그건 바로
세 발가락 딱따구리의 북소리입니다. 생존의 달인이라 불리는 이 새는 평생을 썩은 나무와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유라시아 스라손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포식자는 다행히 오늘은 새끼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스라소니는 노루나 사슴 같은 대형 먹잇감을 선호하죠. 여름이 찾아오면 눈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높은 산맥은 온화하고 생기 넘치는 풍경을 드러냅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아이벡스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초에 푸른 초원은 거대한 자연의 요람과도 같죠. 때때로 수십 마리의 어미와 새끼가 한 곳에 모여 평화로운 장면을 그려냅니다. 붐비는 풀밭에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온화하고 새끼들은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며 가끔은 작은 복종의 몸짓만으로 서열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사이 근처에는 또 다른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족제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의 숲과 작별을 고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합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고 별들로 왕관을 쓴 왕국, 단순한 섬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독립된 세계로 탄생한 곳, 바로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해발 700m가 넘는 테이데산은 대서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자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화산입니다. 라팔마 섬의 칼데라대 타브리엔테와 함께 이곳의 척박한 지형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심하게 변하죠. 하지만 뜨겁고 거친 이 땅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아냅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테네리페 도마뱀. 400만 년 전 오래된 섬에서 이주해온 이들의 조상은 결국 카나리아 전역을 정복하고 심지어 높은 산 정상까지 차지했습니다. 늦은 봄, 테네리페와 라팔마의 험준한 산들은 잠시 동안 장엄한 낙원으로 변합니다. 타지나스테 로호라 불리는 붉은 탑꽃은 오직 이곳 높은 산비 탈에서만 자라며 2~3m까지 곱게 뻗은 꽃대는 꿀과 꽃가루로 가득 차 수많은 곤충을 불러들입니다. 몇 주 만에 사라지지만 이 짧은 순간이 생태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매력은 화산과 사막만이 아닙니다. 구름이 산과 만나는 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죠. 바로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라우릴 실바, 월계수 원시림입니다. 이 아열대 숲은 구름 속에 숨어 있으며 나무 줄기에는 이끼와 지류가 빼곡히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에서 수분을 끌어내어 숲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문가입니다. 숲의 모든 부분은 물을 모으고 방울방울 흘러내린 물은 양치식물과 덩굴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안개 속에 갇힌 생명들은 오직 이 숲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도의 본질은 바다입니다. 섬과 섬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이어주며 빠른 해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바다의 맥박도 빨라집니다. 푸른 물결 속 은빛 섬광, 그것은 바로 돌고래입니다. 작은 물고기떼가 거대한 먹이구체를 만들어 도망치려 하지만 돌고래들은 하나씩 집어내어 풍성한 만찬을 즐깁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대륙으로 향합니다. 더 치열하고 더 거칠며 더 살아 숨 쉬는 곳 아프리카, 그리고 웅장한 응고롱고로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안에 초원 한가운데 몸집은 작지만 치명적인 사냥꾼 서벌 고양이가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크고 날카로운 귀는 작은 설치류에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며 길고 날렵한 다리는 4m 가까이 도약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양, 일런드가 위험 있게 걸음을 옮깁니다. 수컷은 키가 2m에 육박하고 무게는 1톤에 달합니다. 꼬인 뿔은 사자나 하이에나조차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흑백 줄무늬가 춤추듯 움직입니다. 그랜트 얼룩말 무리입니다. 각 개체는 고유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리 전체가 움직이면 시각적 착시가 생겨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동시에 천 조절에도 도움을 주죠. 이들과 함께 사는 그랜트 가젤은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큰 눈은 넓은 시야를 제공해 멀리서도 적을 감지할 수 있고 무리 생활은 위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라라이 숲 근처에서는 물 영양이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꺼운 피부와 독특한 냄새샘, 뛰어난 수영 능력 덕분에 위협을 받으면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들어 사자나 아프리카 들가이 같은 포식자를 따돌립니다. 세렝게티의 광활한 평원에서는 치타가 낮 사냥의 달인으로 군림합니다. 은밀히 거리를 좁히다가 시속 172km의 번개 같은 속도로 폭발적인 추격을 펼치죠. 그러나 성공률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힘들게 잡은 먹이를 하이엔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활한 기회주의자, 등검은 자칼입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종종 사자들이 남긴 잔치에 몰래 끼어듭니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가 거대 포식자들이 떠난 후 자신만의 몫을 챙기죠. 아프리카 들가에 이들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가장 위태로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더 강력한 포식자의 존재와 질병은 이들을 화구 안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소규모 무리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생존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무리 사냥과 놀라운 지구력 덕분에 이들은 80%에 달하는 놀라운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밤이 내리면 점박이 하이에나의 웃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유대와 집단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강력한 턱은 가장 큰 뼈조차 어깨 내부에 풍부한 골수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냥 성공률은 월 60%에 달하며 이들은 생태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늘 속에서는 표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벽한 위장의 달인인 표범은 빛과 그림자에 녹아듭니다. 강인함과 민첩함을 동시에 갖춘 몸은 진화의 걸작입니다. 먹잇감을 나른 채 나무를 오르는 능력까지 갖춘 이들의 사냥 전략은 철저한 인내와 치밀함, 그리고 치명적인 기습 공격으로 완성됩니다. 올리브 게코 원숭이 무리는 열린 숫가를 따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성체 수컷은 선두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암컷과 새끼들은
중앙에서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집단 이동은 포식자의 위협을 크게 줄여줍니다. 복잡한 음성과 몸짓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지능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가장 장대한 장관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대이동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누, 얼룩말, 영양이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발걸음을 맞춥니다. 이 경이로운 이동 경로는 수백만 년 전 계절에 따른 기후와 식생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이동은 야생이 지닌 집단적 힘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올드바이 협곡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인류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의 먼 조상 화석이 발견된 성지입니다. 지금도 마사이족 공동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세대를 이어 지켜온 신성한 유산입니다.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은 인류의 자연유산으로 매년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동시에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기후변화, 인간 활동의 압박, 서식지 갈등, 그리고 밀렵이 이 민감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원의 면적은 줄어들고 수자원은 남용되며 가축에서 야생으로 질병이 전파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응고롱고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콧불소 같은 종을 보호하기 위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밀렵 방지 순찰대, 산림복원 프로젝트, 관광 수익을 연구와 보존에 재투자하는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밀렵은 크게 줄었고 초원은 다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응고롱고로를 지키는 것,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한 조직이나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책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를 지원하거나 불법 밀렵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며 환경인식 확산에 동참하는 것, 책임있는 관광과 보존기금 기부, 그리고 우리의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일 모두가 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고롱고로를 지켜낸다는 것은 곧 내일의 세대를 위해 자연의 숨결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고대의 경이로움이 여전히 숨어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제 막 탐험을 시작한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